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의 꽃축제가 전면 취소되는가 하면 어젠 사실상 올겨울 첫눈이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봄꽃들은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다가오던 봄이 잠시 발걸음에 멈추고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온 어제. 전국의 매화 중 가장 일찍 꽃을 피운다는 순천 금둔사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답게 날리는 눈발과 추위를 이겨내며 묵묵히 봄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처마와 어우러진 매화는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해봄을 맞이해가지고 신비스럽게 이제 핀 홍매화를 보러 왔는데 또 올해도 또 이런 매화를 보면서 새롭게 마음감을 가지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백꽃 군락이 자리 잡은 오동도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월부터 조금씩 크고 붉은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동백꽃이 섬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만개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었던 탓에 평년보다 1, 2주 정도 일찍 만개한 동백꽃. 동박새는 꽃 사이를 넘나들며 봄의 노래를 지저귀고 나들이 온 연인과 친구들은 이른 꽃놀이를 하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남쪽이라 그런지 너무 따뜻해서 벌써 꽃 핀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요 꽃축제는 취소됐지만 겨울을 견뎌낸 꽃송이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피어나면서 남녘에는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2억 4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선원 일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복귀가 지연되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와 여수 등 근해 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 한 척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인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남도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전용 버스로 이송하고 미리 확보한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임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내 각 대학들과 오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도 내 중국인 유학생은 11개 대학 533명으로 이달 말부터 모두 400여 명의 학생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때 생산 중단 사태까지 갔던 지역 대기업의 생산 시설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실은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중국발 부품 부족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지난 12일 1공장과 대형 버스라인이 정상화된 데 이어 14일에는 3공장도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봉고트럭 라인도 이번 주에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지역 협력 업체들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고트럭 라인을 제외하고는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봉고트럭 라인 역시 중국 현지 부품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대형 유통업체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나온 직후 20% 이상 줄었던 매출이 지난 주말에는 5% 이상 증가했습니다. 22번째 환자의 퇴원 소식이 들려오고 더 이상 지역에서 확진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불안 심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 백화점이나 이렇게 공공장소 뭐 필요한 거 있고 생활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나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고객들이 안심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5% 이상 신장 한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40% 이상 감소한 금호고속은 임원진의 임금을 20% 삭감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행업계의 고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 지역의 주요 공공 폐기물 매립 시설인 만흥 매립장이 이제 다음 달이면 약속된 시한을 다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겪어온 불편을 호소하며 매립 종료를 주장하는 반면 시 당국은 시한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1997년 4월 준공돼 24년째를 맡고 있는 여수시 만흥 위생 매립장. 비위생 매립장 시기까지 포함하면 40년 가까이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온 곳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마을에 근접한 매립장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매립장을 보고 눈앞에 보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립장을 눈으로 직접 보는 데는 여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역대 여수시 정부와 주민들이 반복된 협의 끝에 이곳 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을 2020년 3월로 못 박은 배경입니다. 현직 권오봉 시장도 지난해 6월 자담회를 통해 그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지금 여수시의 입장은 시한 연장을 놓고 재협의를 하자는 것. 최근 들어 소각장 가동과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매립 용량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산만으로도 오는 2037년까지 위생 매립이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는 매립 용량이 약 한 100만 루베 이상 남아있는데 그걸 그냥 지금 매립하지 않고 다른 데 신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남은 용적을 근거로 시한을 늘려간다면 매립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이를 감안할 때 운영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성에서 나가달라. 나가면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인간답게 생활 좀 하고 싶다. 이거 여수 시민으로서. 쓰레기 반입 저지 등 이미 강경한 투쟁까지 거론되는 상황. 주민들의 누적된 피해의식에다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까지 엮여 있어 타협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국비사업 규모를 5,869억 원으로 확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내년 국고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26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 145건을 발굴했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내년 국비 건의액으로 5,869억 원을 확정하고 단계별로 지원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각 정당과 후보들의 총선 공약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 공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5060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합니다.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은 순천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가 광양만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수소 충전소가 착공을 앞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도 광양항을 거점으로 수소 트럭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입니다. 올해까지 수소차 100대를 보급하겠다는 지자체 계획에 발맞춰 이 업체도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석 달. 오는 5월 말이면 전남 지역 최초의 수소 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소 공장 하고 바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운송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저희들 공장 앞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를 주축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대차는 물류 운송용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한 뒤 오는 2023년까지 2대, 2024년까지는 12대를 광양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소트럭은 광양항에서 부산까지 왕복 320km 구간을 운행하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인근에도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충전소 구축 부지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점 정책인 수소 경제 활성화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맞물려 광양만권의 수소 인프라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지난 14일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경우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 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4.15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공직자로서 헌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대표 음식을 활용해 본격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최근 관계부서와 요식업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부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불고기를 활용한 1인 식탁 개발과 닭 숯불구이 거리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건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음식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순천형 출산장려 휴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순천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순천형 출산장려 휴가를 신설해 오는 28일자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 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시설 410곳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7월 시행될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5천억 원을 투입해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시설 410개소에 대한 보상과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겨울 복장을 하고 잠시 대기하는 동안 몸을 좀 풀어봐도 몸이 덜덜 떨리는 정도니까요. 방안에 최대한으로 대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을 보시면 영하 8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점프하듯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교해 10도 가까이나 높겠습니다. 한편 눈구름이 물러가고 오늘은 전국의 하늘 표정이 내내 맑겠습니다. 공기도 계속해 청정할 텐데요. 단 출근길 기온이 낮아 살얼음으로 변한 곳이 많아 걱정입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심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전국이 어제보다 한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과 광주 6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지만 목요일인 모레는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날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신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